리브스메드는 복강경을 비롯한 최소 침습 수술 기구를 개발 및 판매하는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란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카메라와 기구들을 넣어 수술하는 방식으로 개복 수술보다 회복 기간이 빠르고 상처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복강경 수술 기구는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집게 부분이 일자 형태여서 동작이 한계가 있었고, 리브스메드가 상하 좌우 90도 회전 가능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정밀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브스메드는 아티센셜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혈관봉합기 아티실, 수술용 스테이플러 아티스테이플러,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 리브스캠, 고급형 수술 로봇 스타크 등 핸드헬드 기구부터 로봇 플랫폼까지 완전한 라인업을 구축했죠. 특히 지난 7월 공개한 스타크 로봇은 일회용 수술기구인 아티센셜의 기술을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와 동일하게 로봇화한 것으로 미국 원격 의료 전문기업 소바토와 함께 캘리포니아와 시카고 약 3,000km 거리를 연결해 원격 로봇 수술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리브스메드가 현재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가 독점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기구 시장에서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으면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평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리브스메드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에 적절한 비교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글로벌 선도 기업 메드트로닉, 스트라이커,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 글로벌 의료기기 상위 업체 3곳을 피어 그룹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들 3개사는 사업 모델부터 제품 구조, 시장 포지션 모두 탑티어로 작년 기준 매출 규모가 리브스메드 대비 각각 1731배, 1137배, 420배 이상 큰 기업들이죠. 순이익 역시 3에서 6조 원 수준으로 적자를 기록 중인 리브스메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리브스메드는 이들 기업의 평균 PER 45.5배를 산출하고 41.7에서 27.13%의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산정했으며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55,00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현재 순손실 상태라 2027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브스메드는 2025년 매출 예상치로 546억, 2026년 1,607억, 2027년 3,212억 원을 제시하며 매출을 매년 2배씩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출 추정의 근거는 지난해 기준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상품 아티센셜의 판매 호조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규모가 크지도 않고 수요층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시장 침투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리브스메드의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고작 13.6%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계약이나 기존 파이프라인 없이 해외 매출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파두가 예상 연간 매출액을 1,202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3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에 불과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리브스메드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서도 청약에 참여한 기관 수와 경쟁률 모두 저조한 수치를 보였으며 의무 보유 확약 역시 건수 기준 14.19%, 수량 기준 17.12%로 최근 진행했던 기업들 중에서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브스메드는 최대 균등만 넣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청약은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일은 12월 18일이고요. 상장일은 12월 24일 수요일로 단독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최소 청약 단위는 20주, 55만 원이고요. 두 증권사 모두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고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